아니 의사협회가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시작할 뻔했네요. 네. 낭만닥터 조사부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의사협회요 휴진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여의도 집회 열렸어요. 근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 이렇게 의사협회가 선언했는데 실제로 진짜 한다는 거예요? 어제 여의도에서 정부 추산 12,000명이 모였고 의협 자체 추산에는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예상, 의협 자체의 예상보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병의원 휴진하는 것도 정부 집계에서는 14.9%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버금가는데 의협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부분 휴진까지 포함하면 4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가 있기 직전에 보건복지부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 안 따르면 임원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회장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 듣지 않으면 의협 해체하겠다. 정말 무서운 말이 나왔죠. 그래서였는지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회 마지막에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협 집회가 있었던 날 가장 무서운 말들이 의료계와 정부 간에 오간 거죠.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하고 있고요. 27일부터 세브란스 병원 하고 있고 7월 4일부터는 국내 최대 서울 아산병원도 최대한 무기 휴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도 논의 중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은 내일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립암센터도 전면 휴진에 49.5%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어제 의정 갈등 정리해 보면 정부는 의협 회장 바꾸고 의협 자체 없애겠다 얘기했고요. 의료계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쓰여졌고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솔로몬 재판의 악의가 둘로 갈라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님 조동찬 기자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어차피 내년 의대 정원은 좋든 싫든 좀 확정이 됐어요. 지금 입시 요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500명 정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계속 무기한 휴진, 투쟁 이렇게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그게 정말로 궁금했고요. 예를 들면 할 거면 미리 하든가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하면 총선 전에 하든가 그래서 선거를 더 본인들의 유리하게 판을 뒤엎던가 아니면 학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하든가. 근데 지금에 와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는 게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거를 취재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서울대병원의 그 서울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전공의들이 떠난 게 지난 2월 19일하고 20일이죠. 넉 달 됐는데 지금 정부가 그동안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군의관 투입했고 공보위 불러들였고 간호사에게 의사일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대책이 안 됐죠. 비상진료 체계, 중증응급치료 체계 잘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하기 위해서 왜 집단 휴진을 할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전공의들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들은 현재 병원을 힘들게 지키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없죠. 그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노조원이 파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비노조원이 내가 회사는 열심히 지킬 테니까 노조원님들 열심히 파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노조원 입장에서 좋아할까? 그런 부분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들 그리고 선배 의사들도 사법 리스크를 이
동시에 똑같이 가져야만 설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저 나간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뭐 이런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에게 요구한 것에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사법적 리스크를 아예 취소해달라. 예. 이 문구가 있었던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 여부를 두고 의료계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쓰고 있고 반대로 정부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도 확정된 입시 호강을 돌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부담인데 뭐 수험생들도 동요할 테니까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사법 처리 안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좀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의료계에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문제가 쉽진 않은데 근데 저는 어제는 너무 우울했거든요. 사실 27일부터 전면 휴진하고 그런다면 뭐 의협 회장 갈아치우고 의사협회 뭐 해산시킨다는데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라디오 대본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재 더 나빠질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반대로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억지로 희망을 지금 가지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이다.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정부와 의료계가 어제도 물밑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진전이 있어요? 뭐 커다랗게 진전이 없는데 의정 모두 공식적인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는 합의가 그러니까 진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는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의협은 오늘 연대회의 열고요. 내일 범대위를 구성하는데 공동위원장으로 전공의 대표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설득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지금 여러 취재를 하다 보면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용산, 총리실, 그다음에 복지부, 그다음에 뭐 경찰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의료계와 많이 다투고는 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물밑 접촉이 그래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은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보니까 여기를 잘 조금 정부 측에서도 지원했으면 좋겠고 여기 물밑 접촉에 들어가는 의료진의 그 대표들에 대해서도 범의료계가 좀 힘을 실어줘서 정말로 이제 최악의 순간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도 유명 배우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의료 파업 때문에 무통주사 못 받았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팩트예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이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지난 2월에 그 보도 있었어요. 기억하실 건데 제왕절개 그러니까 분만실 못 찾아서 유산했다는 것도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보도들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낭만닥터 조사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BS 의학전문기자인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